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서해선 KTX 이음열차의 부천 소사역 정차 사업의 경제성과 이용 수요 예측 근거를 확보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GTX-B와 대장 홍대선 등 광역철도망 확충까지 더해지면서 부천을 수도권 서남부 교통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것이 민선국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이 만나는 부천 소사역. 출퇴근 시간마다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수도권 주요 환승 거점입니다. 부천시는 이곳에 서해선 KTX 이음 열차가 정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X 이음은 고양 대곡역에서 서화성, 충남 홍성을 거쳐 전북 익산까지 운행하는 준고속 열차입니다. 부천시는 민선 8기 당시 12만 시민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소사역 정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 BC값이 1.24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수요도 긍정적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는 2031년 기준 소사역의 승차 예상 인원은 하루 1,800여 명으로 현재 서해선 정차 예정 15개 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전망됐습니다. 부천시는 국토부 요구사항에 맞춰 소사역 승강장을 연장하고 안전문 등 시설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X 이음 열차가 소사역에 정차하는 문제는 지금 정부랑 협의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KTX 소사역을 저희가 이제 환경 개선을 통해서 27년부터 공사를 좀 시작해서 가급적 28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해선의 KTX가 출발할 때 부천 소사역도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GTX-B와 대장 홍대선은 지난해 착공했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제2경인선,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등도 추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GTX-D라든지 범박 옷길 지역의 제2경인선, 신구로선과 신림신천선이 연결돼 있는 제2경인선이 이제 민자 적격성 심사 중인데, 민선 9기에서는 이런 교통망을 완전히 잘 갖추어지는 도시가 되어서 교통과 주거와 산업이 잘 어우러지는. KTX 이음 소사역 정차와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이 실제 현실화한다면 부천의 교통지형은 물론 수도권 서남부 지역 시민들의 이동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김포FC 홍경호 대표이사가 80억 원이 넘는 직원 공금 횡령 사건으로 지난달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김포시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포시는 현재 경찰 수사와 김포시의 특별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관련자의 조사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신중한 인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수사와 특별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홍 대표의 사직원 처리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포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포FC 대표이사의 관련 규정 준수와 책임 경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선언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가 우선이라며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지키고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액 추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액과 지출 구조 조정이 민생, 복지, 안전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세수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조직 효율화와 세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며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천을 찾아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직접 살피고 박찬대 인천시장과 통합돌봄 현안과 중앙지방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5일 정 장관과 박 시장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요양보호사를 통한 재가생활 지원과 돌봄 플러그를 활용한 안전 확인, 재택의료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 등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대상자의 생활 여건에 맞춰 연계 제공되는 상황을 살폈습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박 시장은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정 장관에게 의료복지 관련 요구서를 전달했는데요. 요구서에는 자살예방센터 운영 국비 지원 확대 등 6개 요구가 담겼습니다. 또 정 장관은 박 시장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격려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인천시 통합돌봄 추진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계양 신도시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과정에서 예비 입주민들과 시설 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LH는 6일 올 연말 계양 신도시 A2, A3 블록에 입주하게 될 주민들과 보육시설 운영자를 초청해 공사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육시설에 필요한 최적의 시설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공사는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주민들은 12월 중에 입주하게 됩니다. 정부가 인천시와 손잡고 맨홀 등 밀폐 공간 질식 사고 근절에 나섭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맨홀 질식 사고로 2명이 숨지고 올해 3명이 다쳤는데요. 공공부문이 발주한 밀폐 공간 작업에서 질식 사고와 2차 구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6일 인천시청에서 고용노동부와 맨홀 질식 사고 근절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 전 산소 유해가스 측정과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사고 시 119 우선 신고와 직접 구조 금지 등 기본 수칙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인천환경공단의 맨홀 작업 현장에서 산소 유해가스 농도와 환기 상태를 점검한 뒤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안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범 사례를 전국 지방정보로 확산하자는 공동선언도 채택했습니다. 인천시가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장례 문화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시는 6일 인천의료원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인천광역시 의료원과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은 공공장례식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세 개 기관은 친환경 장례 문화 조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시는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한강유역 환경청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의료원은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모범 사례로서 역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스포츠 경기장과 캠핑장, 지역축제, 배달 음식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로 다회용기 사용을 넓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뛰고 있는 기초의회 상임위원장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시 부평구의회 김보식 의회 운영위원장 순서입니다. 김 위원장은 부평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여야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부평 미군기지 등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사업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보시죠. 먼저 저를 제10대 부평구의회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을 이끌고 그리고 밀어주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2년 동안 여야를 떠나 의원들과 늘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회는 여야를 떠나 서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답을 함께 찾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정당은 다를 수 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정말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상대 의견을 존중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평부와도 협력할 일은 적극 협력하고 잘못된 것은 따지고 그리고 책임 있게 견제하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의회, 함께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도로와 보행환경, 그리고 주차 문제, 노후된 시설, 정비처럼 주민들의 일상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는 작아 보여도 주민들께는 큰 불편을 느끼고 있고 항상 그렇게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관계부서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있다면 우리 캠프마켓 사업이 있습니다. 굴포천 사업, 캠프마켓과 부평공원, 부용공원이 연결되는 그 다음에 제3복당까지 연결되는 부평의 큰 수건 사업입니다. 같이 우리 의회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국민들께서도 항상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우리 부평구가 발전하느냐, 인천시가 얼마나 발전해야 대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지속적인 관심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항상 보내주시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평구 의회는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여야를 떠나 국민의 행복과 부평의 발전만 생각하며 맡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행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 의회는 부평구를 떠나 인천시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가장 잘하고 훌륭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항상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천시가 태풍과 집중호우 시기에 대비해 송내 지하차도와 원미군의 침수 의료 주택을 잇따라 점검했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5일 진행한 점검에서 송내 지하차도 진입로와 기계실, 도로 연결 구간을 살피고 진입 차단 시설과 발전기, 배수 펌프 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부천시는 8개 지하차도 가운데 송내와 역곡 등 진입 차단 시설 설치 대상인 6곳에 관련 설비를 구축해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하반기 중 송내 당아래 지하차도에 안전 손잡이와 비상 사다리 등 대피 유도 시설을 설치하고 송내 지하차도에는 방제 시설 설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조 시장은 또 지난 2022년 당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원미구 주택을 찾아 차수판과 알람 장치 등 작동 상태를 살폈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침수 의료 주택 75곳과 지하차도 8곳, 지하보도 2곳 등 87곳에서 예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6일 서울과 경기, 인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서울과 인천, 경기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7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한낮 야외 활동을 줄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천구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년도 대입 수시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2일 오후 7시 해누리타운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대학별 평가 기준과 학생부 반영 방식이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 맞춰 맞춤형 지원 전략을 제공합니다. 강연은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가 맡아 2027학년도 수시 모집 변화와 주요 대학별 지원 전략, 수험생 맞춤형 원서 작성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양천구 평생학습 포털에서 가능하며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 40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서울 은평구가 올해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합니다. 오늘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투표는 만 9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주민 제안을 바탕으로 발굴된 42개 사업에 대해 일반과 청소년, 청년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참여 예산 제한 대회를 처음 도입해 청소년 정책 참여를 확대했으며 청년 취업과 경제교육, 건강지원 등 청년 대상 사업도 함께 투표에 붙여집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 달 12일 주민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장 8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깎아야 할 처지인데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취임 후 경기도 재정 실상을 보고받은 추미애 지사. 추 지사는 지난 도정에 주요 민생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치만 편성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 요양과 소아 응급의료, 학교 급식 예산이 당장 10월부터 바닥나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지방채를 한도 끝까지 발행하고 용도가 명확한 각종 기금 5,500억 원도 일반 회계로 끌어다 썼습니다. 추 지사는 현 상황을 더 끌어쓸 재원도 없는 부도 상태로 진단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선 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 사업과 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만 편성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원인은 전임 도정의 무리한 기금 탕진과 구조적 세입 부실입니다. 경기도본청은 법인 소득세가 없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까지 줄었습니다. 반면 인구 유입과 고령화로 복지 예산은 급증했습니다. 결국 추 지사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력한 구조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 더 많이 감당하도록 하는 공정한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부터 가장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고위공직자 업무 경비를 줄이고 선심성 행사 예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지방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천구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 감량기 구매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100가구로 구매 금액의 30%, 가구당 최대 2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양천구청 청소행정과를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자추첨으로 선정되며 결과는 다음 달 초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서울 은평구가 온라인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중장년 다시 온 창업스쿨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40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 18명입니다. 교육은 다음 달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매주 월, 수, 금요일 모두 14회 과정으로 무료 진행됩니다. 교육에서는 상품 발굴과 브랜드 기획, 스마트 스토어 운영, 인공지능 활용 마케팅과 판매 전략 등 온라인 창업에 필요한 실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시범교육 수료생 15명 가운데 11명이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중장년의 디지털 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